테마 긴가 민가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이 종목들이 정말 갈 종목인가 구분을 해보는 시간을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대북 테마주. 과연 이번에는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반짝하고 말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대북 테마주 가운데 되게 대표적인 종목들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이 일련의 사건 과정을 거쳐가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제가 접목을 시켜봤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2018년부터 남북 간이 만난다, 그리고 북미 간이 만난다라고 하면서 주가 급등이 엄청나게 크게 올라왔었죠.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주가 급등이 3배가량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물론 아시겠지만 실제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는 주가가 또다시 하락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을 매번 목격을 해왔었죠. 그리고 3차 남북 정상회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당시에 서로 만난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한껏 부풀었다가 실제 만나고 나서는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이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이 북한 땅을 밟았던 그 일이 있었던 데에도 주가는 좀 크게 움직였어요. 이때는 이제 G20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고 2차 북미 정상회담 한번 볼게요. 하노이 선언이 불발됐던 당시였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대감이 굉장히 부풀어 있었지만 하노이 선언이 불발됐다는 소식이 들려옴과 동시에 주가는 크게 급락하는 현상을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대로 대북 관련주들은 좀 움직이는 모양새를 보여왔어요. 아난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난티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2018년 초에는 워낙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근데 그림을 크게 봐서 별로 안 움직인 것 같지만 처음에 한 5,000원 정도에서 시작했던 게 거의 한 2배가량 움직였으니까 이때도 굉장히 많이 아난티의 주가도 오른 거였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실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주가가 내려갔다가 이런 현상들이 현대 엘리베이터와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아난티의 경우에는 개별 이슈가 좀 있었죠. 바로 이 시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 로저스가 사회이사로 선임됐을 때 이렇게 갑작스런 뉴스가 터져 나오게 되자 만약에 매도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속상하셨을 거예요. 뉴스 나오자마자 주가가 막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됐을 때, 그러니까 하노이 선언이 불발됐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갑작스런 뉴스였었죠. 사실 모든 분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겠지만 중간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을 박차고 걸어 나오게 되면서 주가는 뚝뚝뚝뚝 떨어지게 되는 이런 것들을 다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한껏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과거와 달라진 점이 분명 존재합니다.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슈퍼매파로 불리는 존 볼턴 보좌관이 경질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경질인지 사임인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존 볼턴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 존 볼턴은 하노이 선언이 불발됐을 당시에 이 딜 브레이커였다는 그런 설이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하노이 선언 불발되고 나서 폭스뉴스 라디오에 나와서 우리는 너희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친절하게 걸어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존 볼턴이 사라진 3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우리는 무산보다는 진전 가능성을 더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또 가져보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좀 몇 가지 가질 수 있는 궁금증이 존재하죠. 바로 그러면 이 수많은 대북 테마주 가운데 우리가 정말 승자가 될 수 있는 기업은 어디인가가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존 볼턴 보좌관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소문에 샀다가 뉴스에 파는 그런 투자가 지금 계속 맞을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는 진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실제 만남이 있고 그 이후에도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남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브리핑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쨌든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가 반짝 상승 기대감에 그칠 것인가가 전 제일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네, 물론 지금 현재는 이제 전반적 평화 분위기 위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남북 경합주에 있어서는 좀 과거와는 또 다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남북 경합주들의 경우는 오히려 좀 더 대다수 이슈적인 테마스로 움직였지만은 오히려 언젠가부터 남북 경합주들이 테마주적인 성격보다도 좀 정치적인 면에 좀 민감하게 반응한 또 중요한 또 섹터로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요즘에 이제 포커스가 그렇습니다. 미국과 북한과 어떤 좀 화해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소통, 그리고 좀 평화에 대해서 좀 포커스가 워낙에 좀 맞춰지다 보니까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경합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받는 이유가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분간 경합주의 움직임 꾸준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시장 안에서 주목이 되고 있기도 하지만은 오히려 최근에는 볼턴 경질과 함께 또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또 대선을 또 앞두고 있다 보니까는 좀 여러 가지 외교적인 면에서도 다시금 좀 두각을 나타내야 되는 좀 그런 필요성도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로 봤을 때 경합주들의 경우는 앞으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중요한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워낙에 좀 외교적인 성과를 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중요한 좀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일단 경합주들의 경우는 기대감만으로도 움직여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특성에 따라서 이슈에 민감하게 한다는 점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경합주에 대해서는 워낙 기대감 그리고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을 하기도 하고 또 급락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는 조금 더 기술적 흐름에 맞추어서 대응하신 투자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진경 팀장은 거의 뭐 김진경농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경농으로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린 분이기도 하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과연 김진경 팀장이 꼽은 대북 테마주 가운데 승자는 누구일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자, 그럼 지금부터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김진경 팀장님, 주목하고 있는 관심 종목들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먼저 현대 로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북경합주 안에서도 좀 워낙에 대형주적인 성격을 보이기도 하고 특히나 철도 사업 부분에서도 대장주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은 사업하는 영위로는 그 철도 차량을 완제품을 또 제작하고 또 수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철도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2분기 어닝 쇼크로 인해서 주가가 물론 한 차례 하락세를 보였지만은 오히려 바닥을 다지고 최근에는 다시금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꾸준한 해외 수주도 또 소식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실적 회복세를 좀 이어갈지 여부도 꾸준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로템의 기술적 흐름을 좀 살펴봤을 때는 이제부터 121선에 어떻게 안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121선에 좀 안착하면서 다시금 좀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121선 좀 안착하지 못하고 다시금 주가가 조정이 나오느냐, 그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너무 섣불리 진입하시는 것보다는 121선 안착 여부에 따라서 다시금 주가의 방향성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목 조화제약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화제약의 경우는 과거에 북한 의약품을 또 지원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남북 경합주로서도 충분히 매력이 높은 종목인데요. 인도주의적 지원 관련주로 주목이 됐었고요. 또 평화 관련주들이 서서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화제약도 좀 최근에 반등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실적도 눈에 띄게 또 성장하는 흐름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건강기능식품이 판매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영향이 가장 컸었는데요. 앞으로도 고령화라든지 또 만성질환에 따른 성장세는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부분에서는 조화제약이 다시금 성장성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 신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의 경우가 최근에 주가가 강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섬유 제품을 제조하고 또 섬유 의류를 판매를 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성공단 관련주로 주목이 됐었기 때문에 남북 경합주 안에서도 충분히 좀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보였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도 보였었는데요. 일단 ODM 사업을 확대를 하면서 수출을 충분히 늘려나가고 있고요. 이에 따른 수익 개선에 따른 또 효과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이제 사업 부분에서는 수출 부분이 눈에 띄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니트와 같은 제품은 OEM이라든지 ODM 방식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추가적인 성장세를 기대를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진경농님, 오늘은 왜 경농을 안 들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새로운 종목을 또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른 종목들을 좀 몇 가지 보여드렸는데요. 딱히 나쁜 건 아니. 네, 그렇습니다. 경농도 물론 좋지만은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새로운 네네. 종목을 또 보여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또 핫한 또 그리고 새로운 종목을 또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경농보다도 다른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가지 종목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현대 로템, 조아제약 그리고 신원 이 세 가지 종목 가운데 가장 좋아 보이는 탑픽 종목도 말씀해 주시면요. 네, 제가 이 안에서 탑픽 종목 신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신원에 대해서는 최근에 수출에 대한 성장성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물론 경업주로서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 경업주들이 어떻게 기업 자체가 성장성을 보여주느냐가 또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상황에 따라서 신원이 다시금 올해 들어서 어떤 새로운 실적이라든지 또 수출에 대한 계획성을 또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또 실적이 매년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도 조심스럽게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재무 비율 자체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무 건전성도 높아진다는 점도 좀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수익이 나지 않는 매장을 또 이렇게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효율성도 높이고 앞으로도 재무 상황 자체가 또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신원의 경우 좀 주가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주가가 최근 들어서 한 차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2%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강한 탄력을 받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5일선에 꾸준히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매물대를 충분히 돌파를 하려는 준비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긍정적인 점은 외국인 매수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이 뒷받침이 돼주고 있다라는 점으로 봤을 때 신원의 경우 다시금 단기적인 시세를 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월봉이 될 것 같습니다. 월봉의 흐름 좀 살펴보시면은 물론 주가가 한 차례 오르고 조정받고 또 오르고 조정을 받고 했지만은 그때마다 120원선은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번도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적인 지지를 좀 다져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에서 탈출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최근에 큰 반등을 보이면서 오히려 20월선을 좀 돌파를 하는 준비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월선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충분히 다시금 안정적으로 안착이 된다면은 오히려 전고점까지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화의 경우 일단 제가 단기적인 목표가 손절 라인 좀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단기적인 목표가 제가 2,7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의 경우는 2,25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2,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250원. 이왕 나오셨으니까 자꾸 이 종목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경농으로 꽤 많은 또 수익도 말씀해 주시고 저희한테 주셨으니까 좀 간단하게만 한번 지금 상황에서 경농은 어떤지도 한번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김경농인 만큼 아무래도 경농을 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일단 경농의 경우도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는 또 비료라든지 사료 등에 어느 정도 좀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경농의 경우 다시금 좀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경농의 경우는 이제부터 다시금 좀 위로 발산을 할 수 있는 좀 준비 과정을 먼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반등에 대한 추세라든지 물론 움직임 자체는 좋다라고 생각하지만은 확실한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오기 전에 제가 한번 다시금 좀 언급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과 함께 테마 긴가민가 저희가 진행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간 공감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올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